이번엔 양문석 후보입니다. 새마을금고가 11억 원의 대출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업자 대출을 그렇게 해서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빼가게 되면 당시 코로나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에 돌아가야 되는 돈들이 사실은 못 돌아가는 거니까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했다면 편법이라는 그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블랙 앤 화이트인 것 같아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판단하는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같은 관례는 아니다. 편법이 아니다. 불법이다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요. 양문석 후보가 대출받았던 저 11억 원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이라면 회수가 돼야죠. 11억 원 대출기관 대구수성 새마을금고 측 전액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양 후보 측이 11억 원 중 6억 원을 주택 매입 관련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라고 직접 말하는 등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금융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김광삼 변호사님 돌직구쇼 모셨습니다. 금감원장은 검사 출신, 이거 불법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저런 게 불법이 아니면 뭐가 불법이 되겠어요. 아니, 양문석 후보가 이미 자백 걷지 않았어요? 양문석 후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불법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편법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간의 틈새가 있는 경우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뭔가 좀 약간 정도에 어긋난 걸 우리가 편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불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제 법적인 영역에서 법을 위반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예. 저건 당연히 불법이죠. 왜냐하면 일단 그 당시에 대출이 규정이 있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주택담보대출 받기 위해서 새마을금고를 속인 거죠. 네. 그리고 새마을금고 속여가지고 대출 11억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인한테 사실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면 그거 불법 사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사기인데 그 불법을 하는 영역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하고요. 허위 매출 계산서를 보내는데 이 거래한 업체가 폐업한 업체예요. 예. 근데 이걸 폐업한 업체도 새마을금고에서 이걸 확인을 왜 안 했는지 좀 의문점이 좀 드는데, 아무튼 처음 시작 때부터 끝까지, 그리고 대출받은 금액도 주택담보대출로 쓰면서 이제까지 사채 갖고 그런 데 다 썼잖아요. 네. 이건 사업자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불법 대출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집이 안 팔려요, 잘 요즘. 네. 저렇게 강남의 고가 주택은 더더욱 잘 안 팔립니다. 네. 11억 원을 새마을금고에서 회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양 후보가 집이 안 팔려서 11억 원을 당장 갚을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집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근저당을 집행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경매 신청을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경매 신청을 하면 바로 경매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년, 2년 걸립니다. 감정도 해야 하고요. 예. 그리고 법원에서 또 절차를 따르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 한동훈 장이 오케이라고 했는데, 나 이 집을 처분하겠다? 처분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일단 국회의원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선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행하기 쉽지 않을 거고, 떨어지면 더 이행하지 않을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님, 금융범죄 수사 전문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마침 양문석 후보 그 지역에서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목 당연히 문제 제기됐겠죠. 양 후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양문석이 밉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데 빠지지 말아 주십시오. 양문석이 이렇게 우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방금 전에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윤석열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상공인에게 사업자 등록, 사업 지원비로 이렇게 나가야 될 예산들이 주택담보대출로 활용되지 않았다라면 더 많은 어떤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는 장성민 후보가 양문석에게 편법 대출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장성민 후보가 양평고속도로 설계도면 변경에 대한 이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미국 같으면 중징계가 떨어질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장성민 후보가 공개적으로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양문석 후보가 검찰 독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범죄 독재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까? 지난 4년 동안 18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은 거의 이 국회를 범법자들의 방탄막이로 활용했습니다. 국회로 보내야 될 사람은 국회에 가서 안산 지역 경제를 살리도록 뽑아주시고 깜빵을 보내야 될 사람은 깜빵으로 가도록 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문석 후보 대출건에 대해서 금감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 일파만파 논란이 커졌죠. 5억 원의 물품 구매 내역, 그중 1억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곳이 알고 보니 수년 전 폐업한 곳이었다. 그 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양문석 후보 사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투표일만 지나면 다 오케이 이거 아닙니까?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막말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들한테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김준일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생과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다. 오케이. 이대생들이 성상납했다. 이것도 오케이. 야, 여러분 제가 법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거 오케이입니까? 괜찮습니까? 김준혁이 국회의원 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오케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선거일까지 며칠 남았고 해당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그래도 여론조사가 유리하니까 선거일만 지나자 그럼 오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상당히 상대 진영이지만 이 지적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여론 분석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뼈아프죠. 뼈아프지 않다면은 그거는 너무 비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당이 공공한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교롭게 양문석 후보 지역이나 김준혁 후보 지역이나 국민의힘과 1대1 구도예요. 그렇군요. 다른 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딱 2명씩밖에 없어요, 후보가. 그러니까 세종시 갑과는 너무 다른 거죠. 거기는 김종민 후보라는 대안이 있다라는 판단도 아마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듣고 보니 그렇군요. 네, 그냥 전격 취소하고 제명도 시켰잖아요. 그 후보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말 마땅치가 않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정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과연 뭐 전체 판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계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이 며칠 남은 동안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고 본투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은 양쪽이 다 그 싸움이잖아요. 지지층 결집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후보를 취소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판단 받아보자, 유권자 심판 받아보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김준혁 후보는 사과했는데 조상호 부위원장이 지금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그냥 쉽사리 이렇게 숨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저는 지금 방금 토론을 보면서 양문석 후보가 국회의원이란 직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는 밉더라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뽑아달라? 국회는요 헌법기관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밉더라도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둬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날 뽑아달라? 그 자기의 존재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 임기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더 깁니다. 본인이 국회에 대해서 뭘 할 걸 생각해야지. 임기가 자기보다 더 짧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뽑아달라? 국회의원의 역할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은요, 기본적으로 입법기관의 구성원과 각 정당의 구성원의 양면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입니다. 저 이야기는 정당의 구성원으로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분이 국회의원의 역할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분이 자격이 안 되면 그만둬야죠. 그런데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건 기본적으로 저 또한 인식의 오류이자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영환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 논란과 관계돼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